네,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대체요법 중에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했었고요. 그죠?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장 이식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책은 7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처럼 기증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식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몇 년 전부터는 여러 가지 이식에 관련된 수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은 여러 방법으로, 또 신장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식을 해준다거나, 이제 또 간 이식 같은 경우는 간은 이식하면 또 잘하는 그런 세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 이식,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혈액투석,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고 일하는 사회의 그 경제적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혈액투석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와야 되면 환자들이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많이 신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에 관련돼서는 책 736페이지에 보시면 신장은 이제 수혜자가 있어야 되고, 수혜자는 이제 환자겠죠. 그죠?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공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혜자하고 공여자가 서로 뭐가 맞아야지 이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남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나쁜 것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애를 막 공격을 해서 그 애를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 체제를 저희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여자나 수여자가 둘이 뭐를 해요? 적절한지 이식을 하는데 적절한지의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식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공여자랑 수여자랑 둘 간의 적절성을 꼭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성은 뭘 가지고 하냐면 ABO RH를 가지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A형은 A형, B형은 B형, O형은 O형 주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혈액이 조금 달라도 문제 없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A형은 A형, B형은 B형, O형은 O형이 좋고, O형은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조해서 혈액형이 줄 수 있는 적합한지를 보고, RH 플러스는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는 RH 마이너스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BO RH를 확인을 해서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조직 특수 항원이라고 해서 백혈구 항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의 항원이잖아요. 백혈구가 면역을 담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휴먼 림포사이트 안티젠이라고 해서 HLA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항원의 적합성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ABO RH랑 HLA를 확인을 해서 공여자랑 수여자랑이 서로 같이 같은지, 그 조직의 적합성이 같은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식 후에는, 이식을 하고 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어떤 조직이 들어왔어요. 이 남의 거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거.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 남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남의 것이니까 이해를 어떻게 돼요? 막 공격을 해서 파괴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남의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내 몸은 얘를 뭘로 생각을 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장을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 면역 체제가.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지금 남의 걸 받아서 들어왔는데.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신장을 들어온 요 남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면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이 신장, 남의 신장을 막 공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거부 반응.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쵸?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내 면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 면역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면역이 떨어뜨리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거부 반응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736페이지에 보시면 신장을 이식을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신장이고 여기가 방광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여자겠죠. 공여자 신장을 떼가지고 와서 이 신장을 붙일 때는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붙이냐면 복부에 붙입니다. 여기에. 근데 만약에 복부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여기다 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요 복부에다가 신장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복부 앞쪽에서 신장 부위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워낙에는 정상은 안 만져지는데 이식된 신장은 만져져요. 그럴 수 있겠죠. 앞에다 붙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방광이랑 연결을 해서 요렇게 신장을 이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Abio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게끔 이식 전에는 적절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처럼 Abio RH 수혈, 그죠? 여기 보면 수혈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형은 A형, B형은 B형, C형은 C형 이렇게 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해줘야 되는 게 백혈구 항원, 그죠? HLA 타입이 서로 같은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ABO RH하고 그 다음에 HLA가 타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고, 이 신장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내 몸이 뭐를 한다고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를 투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이 초급성이 있고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초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술하는 도중에, 그죠? 내 딱 이식을 딱 연결을 하자마자 얘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초급성이라고 하고, 수술 끝나고 수시간 안에 아니면 수술 도중에 거부 반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으로는 무뇨죠, 무뇨. 그죠?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신장을 연결시켜 놨는데. 그래서 즉시 이식신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급성은 주로 일주일에서 한 3개월에 갑작스럽게 열이 나면서 소변이 감소하면서 비유인 크레아틴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역 억제제를 더 세게 투여를 하고요. 스테로이드도 투여를 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걸 좀 강화를 시키고 이제 살펴보고 잘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만약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파괴를 시켜버리면 이때는 이제 신장을 또 여기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몇 년에서 수년까지 천천히 없어지는 신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면역 억제를 먹어서 거부 반응으로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를 들면 당뇨 환자예요. 근데 신장 이식을 받았지만 내 당뇨 질환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장을 받아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결국은 그게 또 신장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돼요? 만성신부전이 되면서 또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나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투석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을 기저질환을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는 그 환자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감이 있으면서 이제 소변량이 급격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환자들한테 잘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735페이지에 보면 ABO 혈액형이랑 HL 타입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했고 합병증으로는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 비뇨기계 신경계하고 비뇨기계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기말고사는 총 45문제 출제했습니다. 50분에 45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계 우리가 말초질환부터 들어가죠. 그죠? 신경계 말초질환에다가 그 다음에 두부해상과 척수해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뇨기계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부해상 이제 말초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질환별로 그 원인들이 뭔지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간호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부해상은 이제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출혈이죠. 뇌출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골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 부분에 출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자세히 공부를 해주시고 척수해상 같은 경우는 샥 있죠. 척수샥 그 다음에 저혈량 샥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자율신경 반사부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호까지 연결해서 좀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뇨기계는 수분 전해질 이게 기능만 잘 공부를 하시면 발생할 수 있는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 인 다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단백뇨가 있을지라도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백뇨로 소변으로 단백뇨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단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를 만들어서 고지혈증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100이 정상이라고 봤을 때 이제 60 이하게 되면은 만성 신부전으로 가고 저희가 15 이하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대체 요법을 실시를 해야 돼서 복막투석과 혈액투석 신장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문제집도 좀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총 객관식 45문제에 5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공부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재에 우리가 신장이식 신석, 그죠? 폐쇄성 질환에 우리가 신석 하셨죠? 요로결석. 요로결석 할 때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교재에서 제가 요로전환술, 그죠? 695페이지 요로전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697페이지에 요로 전환술 할 때 장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요로 전환술 후에 관찰해야 되는 간호 부분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698페이지에도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699페이지에 인공루, 그죠? 요로 부분을 간호하는 피부 간호랑 소변, 냄새 예방하는 방법, 독립심 증장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재를 가지고 꼭 공부를 하시고, 700페이지에 보시면 저장용기 세척법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재를 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질환을 교재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시고 국가고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공부할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시험에 응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모르겠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카톡 주시고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